강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연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다. 차가운 돌멩이와 습한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연지야. 연지야, 정신 차려.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의 절친, 수민의 목소리였다. 연지는 천천히 눈을 뜨려 했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강가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아, 제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연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삶은 이미 충분히 엉망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28살의 평범한 직장인.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매일 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다 지쳐 잠드는 일상. 가족은 시골에 남아 있었고 연지는 오랜만에 수민의 권유로 이 강 여행에 나섰다. 연지야,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 한강으로 가서 바람 좀 쐬자. 친구들 다 모여서 재미있을 거야. 수민의 그 말에 연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한강은 서울의 심장부,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지만 연지에게는 그저 익숙한 배경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 여자아이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 연지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버렸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척하는 게 전부였다. 수민이 연지의 팔을 붙잡고 끌어올렸다. 얘야,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다들 놀랐잖아. 주변에 모인 친구들,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의 무리들이 걱정스레 둘러쌌다. 누군가 물티슈를 꺼내 연지의 얼굴을 닦아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연지 누나, 물귀신 됐네. 인스타 업로드할까? 그 가벼운 농담 속에 연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이 여행은 그녀를 위한 게 아니었다. 수민의 파티일 뿐. 강변 공원에서 바비큐를 하고 맥주를 마시며 밤새 수다를 떨 계획. 하지만 연지는 이미 지쳐 있었다. 물에 빠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은 지게 끝나도 좋을까였다. 미안, 나 좀 쉬어야겠어. 연지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민이 팔을 붙잡았다. 어딜까? 이제 막 재미있어지는데. 저기 봐, 새 친구들 왔어. 연아라고, 오늘 합류한 애야. 너랑 비슷한 나이래. 연지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다. 강변 산책로 끝,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여자. 긴 웨이브 머리를 헐거운 포니테일로 묶은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 연아.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연아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연지 씨. 수민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방금. 사고 있었던 분이시죠?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물처럼 맑고 시원했다.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손끝이 스치는 감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아의 손은 따뜻했다. 네, 감사해요. 그냥. 발이 미끄러졌어요. 연아가 웃었다. 한강은 미끄러운 곳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연지는 그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고정되었다. 연아의 얼굴은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듯 했다. 코끝에 살짝 걸친 선글라스,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 한국 여자다운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매력. 연지는 문득 고등학교 시절 그 그녀를 떠올렸다. 이름은 잊었지만 그 감정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오후, 그룹은 강변에서 바비큐를 시작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고기 지글거리는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수민이 주도하는 대화 속에 연아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저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한강이 그리워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연하의 말투는 느긋했다. 제주도의 바다처럼 포근한 리듬. 연지가 물었다. 제주. 부럽네요. 서울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다. 서울도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 특히요. 그 특히요라는 말에 연지의 가슴이 다시 뛰었다. 왜일까? 이 낯선 여자가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 저녁이 깊어지면서 그룹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불빛이 강물에 비치며 반짝이는 한강. 연지는 일부러 뒤처져 걸었다. 피곤한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발소리가 따라왔다. 연하였다. 연지 씨, 혼자 걷기 심심하지 않아요. 같이 갈까요? 연지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연하는 이미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연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수민 언니가 말했어요. 연지 씨가 요즘 힘들대요. 회사 일, 연지가 한숨을 쉬었다. 네, 그냥. 루틴이 지루해서요. 매일 똑같아요. 연하가 멈춰 서서 강을 내려다보았다. 저도 그래요. 제주에서 서울로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걸 찾았어요. 사람들, 그리고 감정,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연지는 그 떨림을 느꼈다. 공기 중에 무언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운. 갑자기 연하가 주머니에서 작은 꽃을 꺼냈다. 강변에 피어난 야생화였다. 이거 방금 꺾었어요. 연지 씨한테 연지가 받아들었다. 꽃잎이 부드럽게 손바닥을 간지렸다. 고마워요. 왜요? 연하가 웃었다. 그냥 당신이 특별해 보이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연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우연인가? 아니, 더 깊은 무언가. 밤하늘이 별을 뿌리며 둘을 내려다보았다. 한강의 물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삼켜버렸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은 한강을 벗어나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동했다. 수민의 계획대로 강 여행은 단순한 한강 산책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 팔당댐 근처의 한적한 강변 캠핑장. 한국의 전통적인 여름 휴가처럼 텐트를 치고 강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다. 연지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연하의 텐트가 바로 옆이었다. 어제의 그 꽃은 아직도 그녀의 가방 속에 말라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향기를 풍겼다. 연지야, 일어났어. 오늘은 강에서 카약 타자. 수민의 밝은 목소리가 텐트 사이를 울렸다. 연지는 마지못해 나왔다. 주변은 이미 활기찼다. 친구들이 아침밥으로 김밥과 미역국을 준비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분위기를 띄웠다. 한국의 캠핑 문화답게 모든 게 소박하고 따뜻했다. 연하가 다가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깊었다. 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그 꽃 아직 살아있어요. 연하가 웃었다. 좋아요. 오늘은 같이 카약 어때요? 제가 잘 타요. 제주 바다에서 배웠거든요. 카약 타기는 그룹의 하이라이트였다. 강물이 잔잔한 팔당강, 주변의 울창한 산림과 오래된 다리가 어우러진 풍경. 연지와 연하는 한 척의 카약에 탔다. 연지가 앞, 연하가 뒤 노를 저을 때마다 몸이 스치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조심해요. 연지 씨, 물이 차가워요. 연하의 손이 연지의 허리를 살짝 잡았다. 그 접촉에 연지의 뺨이 붉어졌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떨려? 강물이 출렁일 때마다 둘의 리듬이 맞물렸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카약을 타고 강 한가운데에 멈춰 섰을 때 연하가 속삭였다. 연지 씨, 여기서 보면 서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삶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연지가 돌아보았다. 연하의 눈에 제주의 바다가 담겨 있었다. 자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 사회가. 너무 무거워요. 연지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녀의 비밀.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연하의 손이 멈췄다. 강물이 카약을 살짝 흔들었다. 저도. 그래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주에서 살았을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차단당했어요. 서울로 도망쳤죠. 여기서 숨 쉬려고요. 그 고백은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둘은 카약 위에서 손을 맞잡았다. 연지의 가슴이 벅찼다. 이 낯선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연하 씨,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연하가 고개를 기울여 연지의 어깨에 기대었다. 저도요. 이 강이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주변 산이 둘을 감쌌다. 한국의 자연, 그 속에 피어나는 금지된 사랑. 오후 내내 둘은 카약을 타며 이야기를 나눴다. 연하의 제주 이야기,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숨겼던 감정. 연지의 서울 이야기, 고층 빌딩 사이의 고독,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뒤에 숨긴 눈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캠핑장에서 수민이 연지와 연하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희 둘, 왜 그렇게 붙어 있어? 연하야, 연지한테 홀딱 반한 거 아니야? 웃음소리가 터졌다. 연지는 당황하며 웃었지만 연하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그만해요. 그냥 친해진 거예요. 수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연지야, 너 남친 없냐? 우리 회사 동료 소개해줄까? 그 말에 연지의 미소가 사라졌다. 남친?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연하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밤이 깊어지자 둘은 강변으로 나왔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원거리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수민 언니 말이 상처됐죠? 연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익숙해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정상인 척해야 하니까. 연하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답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이 강처럼 자유롭게. 그 말에 연지는 눈물이 고였다. 연하가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멈췄다. 강물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연지는 연하의 품에서 잠들었다. 텐트 안, 별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연지의 어머니였다. 연지야, 너 요즘 뭐 하니? 결혼 생각은 안 해? 이웃집 아들이. 그 목소리에 연지의 꿈이 깨졌다. 현실이 다시 그녀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여행 사흘째, 그룹은 팔당강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다. 이번에는 하이킹 코스. 한국의 산악 지형답게 가파른 오르막과 울창한 숲길. 연지와 연하는 자연스레 함께 걸었다. 손을 잡지 않았지만 시선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연하 씨, 제주에 가보고 싶어요. 당신이 말한 그 바다. 연지가 속삭였다. 연하가 웃었다. 언젠가 데려갈게요. 우리 둘이서. 그 물이라는 말은 연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하지만 이 순간 살림의 녹음이 그 금기를 덮어주었다. 하이킹 중간
작은 폭포가 나왔다. 물줄기가 바위를 때리며 내리는 소리, 그리고 시원한 안개. 그룹이 휴식을 취할 때 연지와 연하는 폭포 뒤로 슬쩍 사라졌다. 여기. 아무도 안 보이네. 연하가 속삭였다. 둘은 앉아서 물소리를 들었다. 연하가 연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엮었다. 연지야. 나, 당신 사랑해. 그 고백은 폭포 소리만큼 강렬했다. 연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연하야.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야. 둘은 안겨들었다. 부드러운 포옹, 그리고 속삭임.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다. 현실의 무게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캠핑장으로 돌아오자 수민이 연지를 불렀다. 연지야, 너 요즘 이상해. 연하랑 무슨 일 있어? 연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친해진 거야. 수민이 한숨을 쉬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나. 너희 둘이 너무 가까워. 조심해. 한국에서 그런 거 가족들 알면 큰일 나.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이미 늦었어. 저녁에 연하와 단둘이 산책하다가 연지는 털어놓았다. 수민이가 알아. 우리 들킬지도 몰라.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 나 제주로 돌아갈까? 아니, 당신을 두고 못 가. 그 밤 충돌이 일어났다. 그룹 캠프파이어에서 술이 돌자 수민이 다시 물었다. 연하야, 너 남자친구 있어? 연지처럼 싱글이야. 연하가 대답을 피하려 하자 다른 친구가 장난으로 연하 누나, 레즈비언 아니야 라고 던졌다. 웃음이 터졌지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만해요. 그런 말 아프게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수민이 연하를 위로하려 했지만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나 바람 쐬고 올게요. 연지가 따라 나갔다. 강변에서 연하가 울고 있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냥 사랑할 뿐인데. 연지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연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연지야, 너 여행에서 뭐 하니? 사진 봤어. 여자애랑 너무 붙어있네. 이상한 소문 나면 어쩌려고. 연지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이게 현실인가? 연하가 물었다. 누구야? 연지가 고백했다. 엄마. 우리. 알아챘어. 연하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헤어져야 할까? 당신 가족을 위해. 그 말에 연지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연하야, 나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날 밤 둘은 텐트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그들의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민이 연지의 가방을 뒤지다 연하가 준 꽃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진짜?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연지의 절친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연지야, 미안. 나 부모님께 말할게. 너를 위해. 이건 병이야. 고치자. 그 말은 배신이었다. 연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수민아. 너까지. 수민이 울었다. 사랑해, 연지야. 그래서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그 도움은 연지의 마음을 찢었다. 연하가 달려와 수민을 밀쳤다. 그만해. 우리 사랑을. 왜 건드려? 그룹이 모여들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연지는 연하의 손을 잡고 달렸다. 강가를 따라 숲속으로.
연아야, 도망쳐. 나랑 같이 연아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족, 일, 모든 게 그 순간 연지의 발이 다시 미끄러졌다. 강변 절벽. 아래로 깊은 물결. 연아가 소리쳤다. 연지. 연지가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느려졌다. 바람이 귀를 스치고 강물이 그녀를 부르는 듯 했다. 이게 끝인가? 연아와의 짧은 꿈. 하지만 연아의 손이 뻗어왔다. 잡아. 연지야. 연아가 몸을 던져 연지의 팔을 붙잡았다. 둘은 절벽 가장자리에 매달렸다. 연아의 몸이 휘청거렸다. 연아야, 놓아. 너 떨어질 거야. 연지가 울부짖었다. 연아가 이를 악물었다. 절대. 당신 없인. 나도 못 살아. 주변에서 친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이 먼저 도착했다. 연아야, 손 내밀어. 내가 잡을게. 수민이 연아의 팔을 끌어올렸다. 다른 친구들도 로프를 던졌다. 가까스로 둘은 구출되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강변에 누워 숨을 헐떡였다. 연아가 연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수민이 다가와 울었다. 미안해, 연지야. 나 무서웠어. 너 잃을까 바위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사랑이 진짜라는 거. 수민의 고백은 눈물로 물들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친구의 그 용기는 컸다. 도와줄게. 부모님께 말할게. 우리 함께 싸우자. 그 후 그룹은 조용히 해산했다. 연지와 연아는 서울로 돌아왔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이었다. 연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연아와 제주로 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제주의 작은 펜션에서 둘은 진심을 나눴다. 연아야, 나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사랑을 연아가 안아주었다. 천천히. 한국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렀다. 연지의 어머니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 연지야, 그게 정말이니?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고 포옹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이 제주에서 돌아온 연아의 가족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서울에서 사는 애가. 이해 안 가지만 내 선택이야. 한국 사회의 변화, LGBT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커지던 2025년. 둘의 사랑은 작은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한강으로 다시 갔다. 그 여행의 시작 지점. 석양이 물에 비치고 체리 블로썸이 떨어졌다. 연지와 연아는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연지가 속삭였다. 연아가 웃었다. 강이 우리를 데려온 거지? 앞으로도 함께. 둘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바람이 불어오며 미래를 약속했다. 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걱정, 일상의 피로.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강해졌다. 한국의 강처럼 굽이치며 흘러가는 사랑. 연지와 연아의 이야기, 한 인간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자유롭게, 그리고 깊이.